Understanding Global Culture 제5강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 문화의 기독교 유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헤리티지. 개신교죠. 개신교도가 이제 세운 나라, Shining City on a Hill, 기독교 유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자본주의가 발달돼 있죠. 미국이 자본주의가 발달됐는데 이것이 개신교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개신교하고 자본주의 발달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보세요. 머티리얼 석세스, 다시 얘기해서 물질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을까 안 해 놓으셨을까? 그걸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내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세요. American Protestantism has never encouraged the idea of gaining wealth without hard work and self-discipline. 그러니까 부를 얻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를 얻는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워크를 통해서 부를 얻는 거를 encourage, 그거를 장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self discipline, 그러니까 자기 절제죠. 자기 절제. 자기 절제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를 통해서 부를 얻는 거를 갖다가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드워크하고 자기 절제 때문에 머티리얼 석세스를 이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인더스트리얼 그로트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셀프 디스플린, 하드워크, 더 퓨리탄 워크 에틱,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근면 성실이죠. 셀프 디스플린은 자기 절제, 그다음에 성실, 근면 이런 거 다 셀프 디스플린에 속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드워크,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다음에 퓨리탄 워크 에틱. 이 퓨리탄이라는 게 그 사람들 아니에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성공해, 다시 해서 카톨릭 반대해서 넘어온 사람들. 그래서 비즈니스맨 as 히로, 얘네는 비즈니스맨을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번 사람들한테 가면은, 돈 번 사람들 만나면은 달러 갖고 와서 사인 받고 그래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래가지고 영어로 from rags to rich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rag은 넉마에서 부자로, 그러니까 거지에서 부자로, 이런 컨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보세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유산이 뭐가 있느냐? 봉사 정신과 인도주의 정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어떤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슈퍼맨 취급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업하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잖아요. 한 사람의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의 똑똑한 사람 때문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연히 히로가 되는 거죠.
다음에 기독교 때문에 생긴 그런 그 어떤 그 관습종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Saying bless when you sneezing. 미국에서는 그 재치기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사람들이 반드시 bless you라고 얘기해줍니다.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자, 이런 관습의 유래는 수천 년을 이은 얘기가 있다. 흑사병이 한창이던 590년 그레고리 1세 교황은 누군가 재치기만 해도 bless you, God bless you라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도록 했다. 재치기가 흑사병에 걸렸다는 초기 징후로 믿었기 때문이다. 옛날에 잘 몰랐으니까. 750년경에는 이미 습관처럼 God bless you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의 예절이 됐다. 그러니까 bless you 그런 게 이제 예절이 된 거죠. 예절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성서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에서 구절처럼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행운과 축복을 빌어주는 표현으로 애용되던 말이기도 하다. 재치기를 할 때 입이 열리면서 영혼이 함께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나 재치기야말로 몸에 들어온 악마를 내쫓으라는 몸의 반작용 때문이라는 믿음이다. 믿음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혹은 재치기 할 때 심장이 박동을 멈춘다는 생각 때문에 오 신이여 저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악마에게 홀리지 않고 심장이 계속 박동한다고 믿었던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기독교 문화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그 공부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서 재치기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 옆에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꼭 해줍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피쉬를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육제라 그러는데 금육제 다시 얘기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는. 그래서 그 오병이어라는 거 아시죠? 그 물고기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하고 이제 관계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특정 축일의 전례를 준비하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또는 고해 성사의 덕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가 정하는 특정한 날 고기나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연중에 모든 금요일에도 신심행위와 극기를 실천하고 신앙심과 참회의 정신 그리고 평화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러 권고한다. 자 보세요. 예수가 부활하여 사도 앞에 등장했을 때 예수께서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고 물으셨다.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많은 음식 중 생선은 예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용해 굶주려 있던 5천여 명의 생명을 구해냈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인 뒤 빵과 함께 먹었던 첫 번째 음식으로 기록되고 있다. 생선은 모든 인간은 조물주 앞에서 평등하다는 의미를 입증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정화와 재생의 순환을 위해 시행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부유층이나 가난한 자 모두 소박한 음식인 생선을 함께 먹으면서 이 기간만큼은 사회적 계급 차별을 느낄 수 없는 기회를 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휘시를 먹는 그런 그 전통이 있다. 그 서양에 미국에는. 그 다음에 이제 록 콘서트에서 그 성량을 키는 그런 그 관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뭘로 하죠? 요즘에는 그 핸드폰에다가 촛불 그를 켜가지고 아니면 핸드폰 라이트를 비치죠. 아니면 아예 그냥 라이트를 갖다 그냥 이 그 경광등이라고 그러죠. 라이트를 아예 그냥 그 주체적인 나눠주죠. 그것이 록 뮤지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인데 이것도 역시 기독교 문화입니다. 보시면은 It is thought that perhaps the light of the match or lighter is appropriate to the rock medium since to many people rock performers have become like high priest of this musical idiom. 그러니까 이 록 그 뮤지션을 갖다가 그 사제, 프리스트,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음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죠. 그 목사님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신도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음악을 가지고 치유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서 그 촛불을 드는데 그것이 이제 그 변질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아예 그냥 이 등을 해준다. 이것도 기독교에서 나온 문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셀리브리팅 마디그라. 요것도 그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거 이제 그 뉴올리언즈 그 프렌치 쿼터라고 하는 곳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축제인데 이것도 기독교 전통이에요. 보세요. 역사학자들에 따지면 마디그라인데 fat Tuesday라는 뜻이에요. fat Tuesday. fat Tuesday라는 뜻입니다. 기름진 화요일. 수천 년 전 로마에서 봄과 풍요로움을 기념하던 활기 넘치는 다신교도의 축제로 거슬러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는 제수요일과 부활절 사이에 40일간 금식을 이게 원래는 다신교도의 축제였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그 기독교의 축제로 변한 거죠. 이제. 그래서 언제 하느냐? 제수요일과 부활절 사이에 40일간을 금식하고 기도 올리는 사순절의 서막을 알리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후에 제수요일 전 화요일을 마디그라라고 불렀으며 이는 기름진 화요일이라는 뜻인데 마디그라 축제는 후에 뉴올리언즈로 이전되기까지 프랑스령 루이지애나 영토의 수도였던 모빌에서 이제 그 즐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뉴올리언즈의 프렌치 쿼터에 이제 이런 그 축제를 합니다. 그것이 마디그라 축제고 역시 이것도 역시 기독교 전통에 따른 거다. 요즘은 이제 이게 기독교 전통이라고 보는데 완전히 상업적으로 변해가지고 하여튼 뭐그 마디그라 축제도 기독교하고 기독교 문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는 그 초록색을 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이건 이제 아이리시 사람들의 문화인데 성 패트릭의 날은 기독교 축일로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이자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전도한 성 파트리치오. 그러니까 이제 패트릭스를 얘기하는 패트릭스를 기념하는 날이다. 행사는 매년 3월 17일에 이루어지는데 이날은 성 파트리치오가 선종한 날로서 죽었다는 얘기죠. 성 파트리치오를 잊지 말고 기념하고자 이 날을 정하였다. 그 패트릭은 이 세인트 패트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처음 전파한 그런 성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그 사람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기리는 그러한 그 축제인데 그 아일랜드 사람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가면은 뭐 대대적으로 이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 지역 그 뭐야 이날에 3월 17일 날에 초록색 옷을 입고 이제 아, 그성 패트릭 날을 기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은 강물에 초록색 물감을 타고 이날은 온통 초록색 옷을 입고 축제를 즐긴다. 이날은 아일랜드계 이주민이 많이 살던 영국, 카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지에서 널리 행사가 열린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3월 아일랜드와의 외교 수립을 기념하는 의미로 청계천 광장에서 관련 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독교 문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퍼틀럭 파티가 있습니다. 퍼틀럭 파티. 미국에 있을 때 퍼틀럭 파티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유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한 지역 내에 이제 쭉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느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서 너는 잡채 해오고, 너는 밥 해오고, 너는 뭐 샐러드 해오고, 너는 김치 갖고 오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 한 접시씩만 갖고 모여서 어, 먹고 즐기는 거예요. 먹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퍼틀럭 파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틀럭
파트는 그 요리하는 주전자 있죠? 그걸 파트라고 그래요. 파트. 요리 그 냄비, 요리 냄비 이걸 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potluck is a communal gathering. communal은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지역 모임. Where each guest or group contributes a different, often homemade dish of food to be shared. 함께 나눌 수 있는 집에서 만든 요리를 다른 요리를 갖고 온다. used to mean food provided for an unexpected or uninvited guest.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전혀 기대치 않은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포트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손님한테 주는 음식이란 뜻이란 얘기야. 포트럭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먹을 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포트럭이라고 한다. 먹을 복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luck of the pot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modern execution of a communal meal where guests bring their own food most likely originated in the 1930s during the Depression. 더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1930년대 디프레션이라는 거는 경제 대공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은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다 실업자가 되고 막 그냥 거리에 그냥 나앉고 그냥 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주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지금부터 훨씬 더 힘든 그런 시기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런 습관이 생겼다 그래요. 그럼 뭐 도움이 되겠죠. 한 접시만 자기는 준비하면은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퍼틀럭 파티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중간고사 볼 때 물어볼 거예요. 퍼틀럭 파티가 뭐냐? 그럼 여러분들은 개인이 한 접시씩 해서 여러 명이서 식사를 같이 즐기는 그런 파티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겠죠. Gathering for Thanksgiving dinner. 그렇죠? 미국의 땡스기빙 때는 이게 뭡니까? 터키를 먹죠. 터키를 먹는 습관이 있죠. 보시면은 처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을 때 큰 수확을 거둔 곳에 대한 감사에서 유래한다. 잉글랜드 당시 영국 국교회를 반대하는 전통적 복음주의자인 개신교 신자들을 뜻하는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와의 갈등으로 미국 플리머스로 이주해서 이건 내나 얘기한 얘기입니다. 인디언들로부터 배운 경작법으로 봄에 옥수수를 재배하여 가을에는 풍년을 거두었다. 이것을 계기로 그들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기반을 잡을 수 있게 되는데 큰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하고자 1621년에 3일 동안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벌인다. 이때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한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추수한 곡식과 과일과 야생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 축제를 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라 여긴다. 우리나라도 있죠.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는 추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는 땡스기빙 때는 터키를 먹는다. 이것이 미국의 어떤 그 문화입니다. Crossing your heart 역시 이것도 그 기독교 때문에 온 문화죠. 그래서 뭐냐면은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Americans cross their hearts to seal promises or pledges. It is believed that the gesture provided protection against bad luck. 그러니까 crossing your heart 하면은 그 하트 때문에 요 하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신이 보호해 준다는 얘기죠. 배드락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손가락으로 하기도 하고 제가 그거를 어디다가 해놨는데 이게 지금 뭐가 좀 잘못돼서 그 그림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Some children may use another old expression, cross my heart. 자, 이거는 이제 약속을 할 때에 크로스 하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할 때. 그러면 그거는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약속 꼭 지킬게 하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크로스 요 하트라는 얘기는. 근데 말로 크로스 마이 하트 그래도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children might say this when they want to prove that they are really and truly telling the truth about something. 야, 이거 진짜야. 진짜야. 그때 cross my heart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cross my heart and hope to die and stick a needle in my eye. 이거 진짜거든. 이게 진짜가 아니면 내가 죽을게. 그리고 내 눈에 바늘 찔러도 좋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다, 진심이다. 내가 진심으로 이건 뭐 전혀 거짓이 아니야. 그럴 때에 크로스 마이 하트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제스처로 그 하트에다가 그 십자가를 그 표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코트십 앤 메리지. 코트십은 이제 구애하는 거죠. 구애. 이제 남자나 여자나 서로 구애 과정을 거쳐서 이제 거론을 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는 간 본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오늘부터 1일 할까 해가지고 이제 사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그 미국의 이제 풍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렌들리니스하고 프렌드하고 자꾸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했는데 프렌들리니스하고 프렌드하고 프렌들리스는 친절한 거고 프렌드는 친구예요. 그 이제 남자 여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미국 사람이 친절하게 구른다고 해서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남자가 진짜 관심이 있으면은 요렇게 얘기합니다. Would you be my girlfriend? 이게 이제 물론 어떤 그 과정을 좀 거치겠죠. 그냥 뭐 처음 보자마자 뭐 Would you be my girlfriend 이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게 일일이 되는 겁니다. Would you be my girlfriend? 이렇게 하면은 남자가 식사를 초대하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남자가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그래서 Would you be my girlfriend가 이 말을 들어야지 공식적인 사귐 일일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귈 때 미국의 풍습은 The man walks outside. 남자가 바깥쪽에서 걸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차도잖아요. 차도. 그러면 여자하고 남자가 걸으면은 차도 쪽에 남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도 쪽에 여자는 차도 안쪽에 보호하라는 얘기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너 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자 보고 이 차도 쪽으로 걷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혼식 병은 신부축이 다 냅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지금 미국 그 애랑 사귀고 있는데 결혼하면 돈 제가 다 내야 돼요. 참 골치 아픕니다. 결혼식 병은 신부 측이 다 내는 게 이게 미국의 그 컬처입니다. 미국의 문화예요. 그 다음에 브라이덜 샤워스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예비 신부 축하 파티를 브라이덜 샤워라고 합니다. 브라이덜 샤워스.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그 커팅 그 웨딩 케이크를 자르죠. 원래는 그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원래 그 케이크를 자르는 그 의미는 그 이 뭐 여자 몸을 그 얘기했대요. 여자 몸. 그래서 잘라서 먹어요. 그래서 그 남자 입에 여자가 그 케이크를 먹여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바치는 거죠. 간단하게 해서. 그래서 복종의 의미다. 뭐 이렇게 의미했다고 해요. 그 웨딩 케이크라는 게.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 뭐 이제 맞아 죽죠. 지금은 이제 커팅 더 웨딩 케이크는
행운을 빈다 이런 뜻이라고 이런 뜻으로 이제 변했다고 하는데 원래 그 옛날 아주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복종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throwing rice at newlywed 다시 얘기해서 이제 신혼부부죠. 신혼부부 이게 뭐죠? 이게 쌀입니다. 쌀. 얘네들은 신혼부부가 나오면은 쌀을 던져줘요. 그게 뭐냐면은 다산 다시 해서 애를 많이 낳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에서 유래된 미국 그런 컬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